잠깐! It's 지금 crashing 이 영상 hard. 닫지 마세요. 다음 This is it, 90초가 the 여러분의 bottom.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 학원비 이체하셨습니까? 이번 달 주담대 이자 빠져나간 거 확인하셨습니까? 점심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집어 들다가 가격표 보고 한숨 쉬셨습니까? 그 한숨의 이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그 이자, 그 식비, 그 학원비 이게 앞으로 2년 안에 지금의 2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2배가 되는 세상 이게 공상과학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 3040 가장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잔인하고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금에 미쳐가고 있을까요?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동안 믿어온 종이돈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십니까?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IMF에 손을 내밀던 그날 전날까지 멀쩡하게 출근하던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들 몰래 새벽에 나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 가장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도 위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겠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날 전날까지 집을 사고 대출을 늘리던 사람들의 자산이 하루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때도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지금 2026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매 초마다 수십만 달러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돈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돈보다 빌린 돈의 이자 갚는데 더 많은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선을 넘은 제국 중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오스만 제국이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끼고 집을 사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환율이 요동치는 순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달 200만 원 내고 있는 주담대 이자가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치솟는 건 한순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으로 생활비 전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이 학원비 걱정되십니까? 환율이 2,000원을 돌파하면 수입 물가가 연쇄적으로 폭등합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사료값이 오르면 외식비가 오르고 식재료 값이 오르고 학원 운영비가 오릅니다. 결국 학원비 고지서의 숫자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매달 이체하는 그 금액이 지금 5,000원짜리 김밥 한 줄 내년 이맘때 12,000원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과장입니까? 터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설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겠어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행보에 주목하십시오. 워런 버핏입니다.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을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버크셔에서 웨이의 현금 보유량 사상 최대치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폭락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전략가들은 버핏이 노리는 진짜 타겟이 따로 있다고 분석합니다. 종이 자산이 모두 쓰레기가 된 그날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인프라와 에너지 자산을 헐값에 통째로 삼키기 위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 타겟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포스트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통장 안에 원화로 고스란히.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폭등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리는 게 바로 그 통장 속 숫자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조용한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공포에만 빠져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소수의 승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997년 IMF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자산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했느냐 아니냐.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5가지 진짜 신호. 언론이 침묵하는 그것들. 둘째, 워런 버핏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순간 몰래 사들이고 있는 자산의 정체. 그리고 버핏이 노리는 진짜 타겟. 셋째, 주담대 이자와 학원비와 장바구니 물가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3040 가정을 위한 맞춤형 자산 생존 전략.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드립니다. 남들이 설마 하며 안일하게 의심만 할 때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만이 폭풍이 지나간 뒤에 웃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펼쳐보면 일정한 리듬이 발견됩니다. 바로 10년 주기설입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대략 10년을 주기로 자산시장은 피바다가 됐고 부의 주인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이 파괴적인 주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괴물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달러라는 신화의 붕괴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30대 가정의 가계부로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빚이 너무 많아서 매달 이자만 6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는 돈보다 이자가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 집이 버틸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딱 이 상태입니다. 미국이 한 해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사실상 월급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하우스푸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달러를 더 찍어내는 겁니다. 종이의 숫자를 더 그려넣는 거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은 단 2달 만에 달러를 3조 달러 넘게 찍어냈습니다. 전 세계에 풀린 달러의 약 20%가 단 몇 주 만에 세상에 쏟아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그 물가 폭등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부채가 그때보다 더 커졌고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장 내일 아침 마트의 우유 한 팩 가격이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뜁니다. 내 아이가 매일 아침 마시는 우유가 매일 먹는 계란 한 판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식빵 한 봉지, 참치캔 하나, 아이 간식 하나,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장바구니 전체가 2배가 된 영수증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과장입니까? 2022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느꼈던 그 장바구니의 무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서막이었습니다. 본편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지금 매달 아이 학원비 50만 원을 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저는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면서 겨우겨우 맞추는 그 50만 원. 그런데 환율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덮치면 그 5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은 2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여러분은 예전과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빼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매달 여러분 통장 속 돈의 가치를 녹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번엔 주담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끼고 집을 사신 분들,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달 200만 원 내고 있는 주담대 이자가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치솟는 건 한순간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이자가 200만 원 더 늘어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식비에서 줄입니까? 아이 학원을 끊습니까? 노후 준비를 포기합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해도 20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빚을 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짓과 똑같습니다. 1997년 IMF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던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 이제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 집을 팔아야 하는 30대 영끌족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등이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라는 건 전 세계가 그 종이 조각의 가치를 믿어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믿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달러 없이 석유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달러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사이에 72%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가치는 폭락합니다.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떨어지는 수준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돈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피해를 입는 건 유저들이 아닙니다. 자산을 분산할 여력도 정보를 얻을 채널도 없는 평범한 30대, 40대 가장들입니다. 매달 이자 내고 학원비 내고 식비 쪼개며 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동시에 이것도 증명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에 반드시 소수의 승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그 승자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달러만 있으면 석유를 살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기름을 사올 때도 달러가 필요했고 베트남에서 옷을 만들어 미국에 팔 때도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무역이 달러라는 단 하나의 통화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했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달러 자산 3천억 달러를 하루아침에 동결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전 재산을 버튼 하나로 봉인해버린 겁니다. 이걸 지켜본 전 세계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언제든 미국 눈 밖에 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중국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가, 브라질이, 터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달러 시스템에 묶여있다는 건 언제든 미국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지금 브릭스를 중심으로 아주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엠브리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입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디지털 화폐로 직접 거래하는 초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겁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홍콩이 참여해 있고 브라질과 인도가 합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달러 없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결제 수단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80년 넘게 이어온 미국의 독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달러로 석유를 사야 했던 나라들이 더 이상 달러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 전 세계에 쌓여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위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행보입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그 엄청난 현금을 들고 버핏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버핏의 진짜 타겟은 따로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해도 살아남을 실물 독점권입니다. 종이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에너지망, 물류 인프라,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식량 자산들입니다. 버핏이 이미 보여준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미국 최대 철도 회사 BNSF를 통째로 인수했고 미국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한 버크셔 에너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이 상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원자재와 식량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버핏은 지금 달러라는 배가 가라앉기 직전 그 배에서 탈출해 진짜 영토를 통째로 사버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이 자산이 휴지가 되는 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의 주인이 되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미 현금의 시대가 가고 진짜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석유 패권을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사우디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달러로만 석유를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23년 사우디가 중국에 석유를 팔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역사에서 이건 핵폭탄급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면 달러를 보유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달러를 외환으로 쌓아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없이도 석유를 살 수 있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쌓아둔 달러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달러가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눈덩이처럼 무너집니다. 공급은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가치 폭락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마 달러가 완전히 무너지겠어? 미국이 그냥 두겠어? 맞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무역 제재를 휘두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를 만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협박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러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진짜 강자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압도합니다. 협박이 필요해졌다는 건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달 이자 내고 학원비 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원달러 환율이 요동칩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의 주담대 이자가 오릅니다. 동시에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식료품값이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매달 늘어납니다. 이건 연쇄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지금 달러 패권의 균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숫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준비 없이 원화, 예금과 대출, 이자에만 목매고 있는 평범한 우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해요? 무턱대고 공포에 질려 모든 걸 포기해야 해요? 집을 팔고 예금을 깨고 아이 학원을 끊어야 해요?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패권이 바뀌는 혼란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수백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부의 계단이었습니다. 공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포를 느끼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전체 자산 중에서 원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부동산 한 채에 묶인 비중이 얼마입니까? 달러 자산은요? 금은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실물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30대, 40대 가장들의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전체의 70, 80%가 대출 낀 아파트 한 채이고 나머지는 원화 적금과 예금입니다. 이건 분산이 아닙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 놓은 겁니다. 달러 시스템이 흔들리고 금리가 치솟는 순간 그 바구니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은행에 묵혀둔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환상, 이제는 깨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실천 과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 자산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전부 적어보십시오. 원화 예금, 부동산, 주식, 달러, 금, 연금, 그리고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써보십시오. 이 단순한 작업을 해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출발점입니다. 지도 없이 길을 나서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자산의 현재 위치를 모르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워런 버핏이 사는 것들의 공통점을 공부하십시오. 버핏이 철도 회사를 사고 에너지 인프라를 사고 일본 종합상사를 사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사회가 멈춥니다. 화폐의 가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실물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월 10만 원으로 금, ETF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달러 예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매달 월급의 10%를 환전해 두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보의 출처를 바꾸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보는 뉴스가 달러 패권의 균열에 대해 얼마나 깊이 다루고 있습니까? 엠브리지에 대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에 대해, 페트로달러의 붕괴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국내 주류 언론이 침묵하는 사이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3040 가장 여러분,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1997년 IMF 직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설마 하며 대출을 더 늘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들 속에서 오히려 자산을 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빨리 정보를 접하고 더 빨리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학원비를 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학원비를 10년 후에도 댈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1997년 전에 위기를 경고했던 사람들도 처음엔 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 전에 서브프라임의 위험을 경고했던 사람들도 음모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웃은 건 누구였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 자산 구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게 됐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항상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자산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 30대 직장인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대출이 있는 40대 가장이 이자 폭탄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스마트머니들이 가장 주목하는 3가지 자산의 정책까지 숫자로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시면 그 영상을 놓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그 순간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폭풍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교체 시기에서 도태되지 않고 내 가족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